이재명 후보자의 부인 김혜경 씨인데 이양수 수석대변인이 해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다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해경궁 김 씨는 트위터를 개설하자마자인 이재명 후보와 트위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밀 요원 등을 운운하며 제3자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해경궁 김 씨는 2015년 4월 13일 트위터를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둘이 부부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양수 수석대변인이 결정적 증거라고 밝혔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2014년과 2015년에) 이재명 후보와 해경궁 김 씨가 트윗을 주고받는 걸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2013년도 건데 일단 한 분의 비밀 광복군이 참 많은 비밀 요원들을 불러내는군요. 이렇게 다 공개하면 나중에 지구는 누가 지키나요? 이재명 후보가 쓰자 해경궁 김이 시장님 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원더우먼입니다. 그동안 평범한 아줌마로 참 힘든 커밍아웃이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트윗은요. 장남이 군대에서 성폭행하고도 빠져나가다 보면 에잉 우리 아들이 후임에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요. 그 후로 인간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금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랬다면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허허 이런 국가기밀을 누설하면 곤란합니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우리 아들은 진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사이에 우리 아들 아니냐 이런 게 이양수 대변인의 요지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영 교수님? 우리라는 말은 한국말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아들이 아닐 때에도 그냥 내 아들도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반드시 저것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증거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제 그 해경궁 김 씨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주가 이제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비하하고 폄훼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트윗에 올렸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지메일 아이디가 KHK631000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아이디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디를 김혜경 씨가 분당 우리 교회에 출석할 때 온라인 아이디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긴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우연히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겠냐. 이것은 분명히 그게 김혜경 씨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때 당시에 검찰이 기소 중지 처분을 했던 이유도 사실 이 IP 주소를 추적했을 때 이 트윗을 날렸던 마지막 장소가 이재명 후보의 자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굉장히 확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이것은 김혜경 씨가 맞다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던 건데 그때 검찰에서 왜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냐면 이 지메일 계정을 만든 사람이 김혜경 씨가 아니고 김혜경 씨의 수행원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김혜경 씨 수행원이 혹시 김혜경 씨의 아이디로 트윗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혜경 씨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검찰이 어쨌든 기소 중지 의견을 낸 건데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럼 김혜경 씨 아니면 수행원 둘 중에 하나인데 트위터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과연 수행원이 이재명 시장에게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이런 식으로 아주 사사롭게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으로 트윗을 날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한 사람 남은 사람 누구냐? 김혜경 씨가 그 계정주이고 그 글을 쓴 사람이 맞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논란 당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계정 주인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트위터 계정하고 다음 아이디가 똑같은 것이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에 당연히 경찰 결과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죠. 그 우연의 일치도 있죠, 분명히. 근데 저 긴 아이디가 일치할 우연은 굉장히 희박한 확률 같고 결정적으로 IP가 자택에서 발견됐잖아요, 김혜경 씨. 그러면 김혜경 씨가 아니면 자택에 있는 누군가가 저런 글을 올렸다, 저 아이디를 썼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상상해 보자면 김혜경 씨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 자택에, 근데 이재명 후보 일리는 없고 본인이 쓰고 본인이 답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재명 후보도 아니고 만약에 김혜경 씨가 아니라면 저택에서 저 IP를 김혜경 씨 말고 저 해경궁 김 씨 아이디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 수행원일 수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을 누가 했느냐, 경찰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원지검에서는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기소를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했었어야 했다. 그 다음에 기소를 갖다 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진짜 김혜경 씨나 뭐 그런 분들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쓴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뭐 가정부나 뭐 누구나 아들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잠깐 다른 짓 하고 있는 사이에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이 썼을 수도 있겠군요. 입증 책임을 그 저쪽에다가 전가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는데 오히려 검찰 수사를 했다면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고 기소를 하면 했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 법원에서 수원지법에서 예. 했겠죠. 그런데 아예 기소까지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사의 판단 자체가 봉쇄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고소를 누가 했냐면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당시 전해철 의원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야당이었겠죠. 그때 어쨌든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 고소를 하고 거기 그 다음에 경찰도 그 이야기가 맞다라고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그 후보는 그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수원지검에서 그걸 갖다가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객관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에 수사 그 실무상으로도 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는 명백히 김혜경 씨가 아니다라고 재차 입장을 밝혀왔습니다.